아까 예방하는 방법이죠. 아까 했지만 금연, 차단하고요. 식생활 개선. 좋다는 게 있어요. 좋다는 거는 뭐냐면 요즘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 우리 몸의 산소기가 노화를 촉진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항산화제를 넣으면 노화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눈 속에 있는 세포, 아까 굉장히 힘든 세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포가 힘들어서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항산화제라는 걸 우리가 약으로도 복용을 많이 하지만 음식물에는 이렇게 색깔이 진한 채소 그리고 이런 등푸른 생선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생활에 저런 것을 많이 드셔야지 더 효과가 좋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부터 1년에 한 번, 두 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보면은요, 우선 초기 황반변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습관이에요. 눈을 제발 쉬게 해주세요. 눈을 제발. 낮잠 좀 주무세요. 깜깜하게 해놓고. 빛 가리게 덮어놓고 좀 주무세요. 눈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 주무실 때도 깜깜하게 해놓고 좀 주무세요. 몸 쉴 때 눈도 좀 같이 쉬게 제발 해주세요. 그런 관리를 해도 자꾸 진행하면 아까 말씀드리지만 항산화제 종류는 비타민 종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FDA나 세계적으로 연구된 결과들을 가진 항산화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외선 선글라스 껴야 된다 그랬죠? 식생활 개선. 그리고 이제 병이 실제로 혈관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레이저 치료, 광역학 치료, 광역학 치료는 비주다인 치료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약물 치료, 지금 요즘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혈관 내포 증식 인자 항체 주사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렇게 초기 단계일 때 이게 쓰레기죠. 아까 얘기한 쓰레기들이 이렇게 넓게 쌓이기 시작하죠. 중심부는 좀 모이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사인이죠. 쓰레기가 한두 개씩 모이다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사인이에요. 이분은 곧 혈관이 생길 거예요. 안 좋은 사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혈관이 없다면은 약제를 사용해서 예방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쓰죠.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확률을 28%에서 20%.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한 검사들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FDA에서 한 검사니까 믿을 만한 검사고 의의가 틀림없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속 병원을 다니시면 아직도 약을 먹어야 되냐? 내가 평생 먹냐 이거를. 무슨 약 좋다고 평생 먹냐? 항산화제는 불행하게도 부작용이 없어요. 평생 드셔도 돼요. 그리고 대부분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셔야 돼요. 확실히 증명되어 있는 겁니다. 발생, 시력 감소할 확률도 29%에서 23%로 줄었어요. 확률이 29%하고 23%하고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40%나 뭐 30%나 뭐 비슷하지 않아요? 10%의 차이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돼요. 그 0.1 이하로 시력이 떨어진 다음에는 눈앞에 손가락 개수를 세는 시력법이 있는 걸 아시죠? 이걸 안전수동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핑거 카운트라고 그러는데 이 손가락 개수를 쉬면요, 일반 생활 해요. 밥도 혼자 먹고 길도 찾아다녀요. 요거 다음 시력이 뭐냐면요, 손 흔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핸드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수동감별이라고 그러는데 2단계로 떨어지면 일상생활을 못해요. 굉장히 그 차이가 별로 없는 시력 두 개 차이가요, 그 사람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누군가 있어야지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정확한 검사를 해서 도움이 됐다고 확실하면 그거를 서슴지 말고 하셔야 돼요. 서슴지 말고. 물론 비타민 중에서 결석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흡연 환자는 비타민 A를 조심해야 된다거나 이런 점들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하시는 분하고 상의하시면 충분히 안내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치료 시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경세포는 살아나지 못해요. 많은 병원에 중환자실 가보면 살아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죠. 뇌가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몸은 살아있고 그분들을 우리가 뇌사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못 돌아오잖아요. 못 살아납니다. 신경은 한 번 죽으면 못 살아납니다. 죽어갈 때 우리가 알아채야만 치료가 돼요. 다 죽어간 다음에는 무슨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보면요, 이런 우환이 잘 안 보입니다. 황반 변성이 있고요. 찌그러져 보였죠. 0.4 됐어요. PDT.
그 아까 말씀드린 비주다인 치료법이라는 것인데요. 비주다인 치료법은 2000년도에 세계적으로 허가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이 비주다인 치료법은 시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치료법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병을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나온 치료법인데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도 많이 사용했고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왜 많이 사용했냐면 치료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했었습니다. 약 6년 동안, 세계적으로 6년 동안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반응을 잘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기 보면 하얗게 번져 나오죠? 번져 나온다는 뜻은 뭐냐면 그 부분에서 아직도 뿜어 올라오는 혈관 성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치료 후에 보면 하얀 부분이 없어졌죠? 안정이 돼서 혈관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안 올라온다는 뜻은 고정됐다는 거예요.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켜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발률이 50%예요. 다시 생길 확률이 2명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또 봐야 돼요. 같은 예입니다. 이분은 이제 PDT, 비주다인 치료도 하고 항체 주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치료 전에는 이게 혈관 크기입니다. 이게 혈관의 사이즈예요. 치료 후에 보면 이 부분이 이게 뿌옇게 변했죠? 이걸 블러링이라고 그러는데 뿌옇게 되면서 강하게 새어나오는 줌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혈관이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혈관이 죽은 시체는 저기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저것마저도 없어지면 시력이 정말 좋아지죠. 근데 불행하게도 저 혈관이 남아있는 흉터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겁니다. 저때까지의 치료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력의 개선에 대한 한계가 있죠. 이것은 일반 레이저인데요. 사실 일반 레이저로 한계가 되는 퍼센테이지는 3% 정도 됩니다. 환자의 3%. 그래서 이 일반 레이저 사용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요즘은 적응증이 거의 없습니다. 광역학 치료법, 아까 말씀드린 그 광역학 치료법이죠. 광역학 치료법은 어떤 기전이냐면요. 전에는 이것도 항암제로 시작하던 겁니다. 항암제로. 항암제의 특성이 뭐죠? 세포가 미친 세포죠. 미친 세포. 막 증식하는 거예요. 보통 세포들은 증식해서 딱 되면 더 이상 증식 안 해요. 우리 일반 세포들은. 이 미친 세포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확률은 100만 개 중에 하나예요. 100만 개 중에 하나씩 우리 몸은 계속 지금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살아있냐면요. 암에 안 걸리고 살아있냐면 다른 세포들이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줘서 미친 세포들을 죽여요. 그래서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되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뭐 몸에 다른 데가 안 좋은 데가 많거나 그러면 그 미친 세포가 자라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 중에 하는 표현 중에 그런 아주 안 좋은 표현이 있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게 무슨 뭐 벼락 같은 소리냐. 그 스트레스 받았던 기간들, 2년 힘들었던 기간, 그 기간 동안 우리 몸이 암세포를 제어할 수 없는 기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 생긴 거죠. 이 암은 급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특수한 약물을 집어넣으면요. 그 특수한 약물이 암세포만 막 잡아먹어요. 그거를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비주다인이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을 준 다음에 거기다가 레이저를 쪼이면 그 모여있는 세포들만 죽는 거예요. 정말 아이디어하고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죽은 시체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은 시체는 주변을 흉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더 진행하지 않게는 해주지만 결국 흉터로 시력이 떨어진 채로 살아야 되는 것이 치료 결과가 잘 됐습니다라고 닥터가 얘기하고 환자분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상태가 되는 것이 잘 치료된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그 치료가 이것이 광역학 치료, 비주다인이라는 약물을 사용한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른 치료하고 같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치료만을 사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여기 이렇게 올라오던 게 치료하니까 없어졌어요. 그 외에도 치료법이 많이 있습니다. 경동공 온열 치료. 이거는 뭐냐면요. 혈관들이 막 생기고 있으면 거의 칼로리가 많이 필요한 에어리어예요. 그래서 그런 열성으로 자라는 데는 열에 약해요. 열에. 그래서 그 지역을 뜨뜻하게 만들어 버리면 정상 세포들은 견디는데 그 막 자라는 세포만 그 온도를 못 이겨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일부 시행하는 분도 있고 유럽에서는 시행하기도 합니다. 많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믿음을 가지지는 않은 치료법이지만 아직도 있어요.
방사선 치료도 우리가 한동안 했었습니다. 뭐 감마 엑스레이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치료를까지도 했었어요. 수술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수술을 망막을 드러내고 막을 뜯어내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한 7년, 8년, 10년 전까지만 하면 아주 저게 대단한 토픽이었어요. 저희처럼 망막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학회나 이런 데 가면 저거 수술 서로 잘한다고 발표하기 정말 바쁜 주제였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막을 뜯어내더라도 재발률을 낮추지도 못하고 막 뜯어내면서 거기 있는 신경세포에 손상을 줘서 시력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런 수술을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요즘 이제 약물을 쓰게 되는데, 약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은 항혈관 내피 성장 인자 항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 눈 속에 있는 여러 호르몬을 추출해서 봤더니요, 혈관을 성장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지금 이론은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이 쓰레기를 치우려고 혈관을 만들려면 혈관을 생성하는데 중요한 호르몬을 올려줘야 이 혈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법을 이 올라간 성장 호르몬을 떨어뜨려 주면 이 혈관은 생길 이유가 없어지고 다시 가라앉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치료를 시작하게 된 개념을 가진 약입니다. 눈 속에다 주입하죠, 직접. 그래서 보면은요, 효과에 대해서는 이때까지의 치료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치료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치료법의 더 중요한 좋은 점은 뭐냐면요,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비주다인 치료법처럼 치료를 하면 혈관을 남기고 죽어버리잖아요. 이거는 혈관을 작게 만들어요. 범위를 축소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스페이스를 정상 공간으로 만들고 최소한으로 덩치를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위, 혈관이 줄어드는 부위는 시력이 나와요. 그래서 치료를 한 분들은, 2명의 한 분들은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80% 정도에서는 병의 정지를 시킨다 그러고 2명의 1명은 시력 자체가 좋아지는 치료법이에요. 그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루센티스가 심지어는 노벨상 후보까지도 거론될 정도의 아주 획기적인 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이 지금 사용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 보면 80%에서 효과가 있고 40%에서 시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약물입니다. 그 시력이 좋아지고요. 평균 시력이 좋아지는 공인된 치료 방법이고요. 뭐 시력이 좋아지는 사람은 정상 시력까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료를 해보면요, 여기 혈관막 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고요, 여기서 막 뿜어내는 것들이 이렇게 부풀게 만들죠. 점점 가라앉아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혈관막 자체도 잔잔하게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모양이 다시 정상 구조가 되는 거예요. 병을 흉터를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양을 정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다시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그 약제는 말이에요, 너무 비싸요. 그 한 세계적인 회사 2군데에서 이런 약제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한 회사는 실패했어요. 실패한 회사는 그 회사가 곧 넘어갈지도 몰라요. 너무나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 한 회사가 성공했어요. 이 회사가 값을 싸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연히 값이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을 처음에 모체가 됐던 약이 있어요. 이 성장 호르몬을 줄이게 하는 모체가 됐던 약이 아바스틴이라는 약입니다. 아바스틴. 이거는 뭐냐면요, 역시 암 환자한테 우리가 쓰도록 이때까지 우리가 허가되어 있는 약 중에 하나예요. 루센티스는 이 약을 개조한 겁니다. 어떻게 개조했냐면요, 아바스틴은 어떤 약이냐면, 내가 이제 성장 호르몬을 때려잡는 제가 팩터라고 생각하면요, 제 몸이 본래 이만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잡아가서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동작이 자꾸 더뎌요. 자꾸 놓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하려는 목적이 2개가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덩치가 크다. 그래서 손만 만드는 거예요. 손만. 잡는 데 필요한 손만 만들자. 그게 첫 번째예요. 손만 만들었어요. 2번째로는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뮤테이션, 변형을 줘가지고 잡는 힘을 100배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모체로 되어 있는 아바스틴에 비하면 루센티스가 그 성장 호르몬을 잡는 힘은 100배가 높아요. 정확히는 140배 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쌀 만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는 요새 아바스틴이라는 것을 대용해서 많이 씁니다. 아바스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 전체의 몸이에요. 제가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잡고. 근데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요, 효과가 좀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센터에서는 뭐 비싼 약처럼 비슷하게 결과도 나왔다 그러고, 그렇게 효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용이 문제가 되는 모든 부분에는 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쓰고 있고 세계적으로 어디다 다 쓰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나온 루센티스만큼의 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그거는 인정하고 있는 생각이지만 그거를 쓸 여의치 않다면은 다음으로 차선책은 우리가 아바스틴이라는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연구 논문도 엄청나게 더 많이 나와서 최근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바스틴에 대한 치료 효과도요, 시력이 대개는 좀 좋아지고 이런 혈관 자체도 없애주기도 합니다. 치료 전하고 치료 후를 보면 많이 가라앉아 있죠. 이런 빈 공간들이 점점 없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그 모든 치료법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우리가 눈 속에다가 주사를 찔러 넣으면은 사실은 찔러 넣을 때 균이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균이 따라 들어가면 안내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눈은 특수한 구조이기 때문에 균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안내음이 생기면 대부분 실명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아주 급격한 치료를 해야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받은 분들은 그 다음날 꼭 보자 그러고 일주일 됐을 때 또 보자 그래요. 안내음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내음의 퍼센테이지는 2000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2000명에 1명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 경험은 못 해봤어요. 하지만 일단 생긴다면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불편해해도 꼭 언제 나오라 그러고 언제 나오라 그러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혈전 질환. FDA에서 이 스타디 연구를 할 때 중풍으로 쓰러지신 분이 나왔어요. 중풍으로. FDA에서 중풍으로 쓰러진 부작용이 나타나면은요, 광범위한 연구를 새로 시작합니다. 원래는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치료를 받는 군이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안 받는 군을 봐도 그 정도나 그 정도 이상의 중풍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의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니까 항상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혈전이나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혈압은 괜찮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걸 하나 가르쳐 준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던 뜻은 별로 의의가 없다는 거지만 생겼다는 리포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에 지금 치료를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물어보죠. 지금 무슨 약을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본 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예.